선생님, 3만 원이면 돼요. 사람이 안 다니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면 돼요. 처음엔 그냥 유자차 한 잔 값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산길에서 보여준 행동에 이 나이에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70세, 다시는 사랑 따위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전라북도 군산시 음파호수 근처 이른 새벽 6시. 차가운 3월의 바람이 호수 위를 스쳐 지나가며 작은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박준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바람막이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68살. 30년간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은 늘 같은 길을 향해 있었어요. 집에서 나와 골목길을 지나 음파호수로 이어지는 산책로. 5년 전 아내 순자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부터 시작된 일과였죠. 처음엔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나왔던 것이 어느새 하루도 빠짐없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바람이 차갑지 않네. 준호는 혼잣말을 하며 평소 좋아하는 자리인 호수가 보이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벤치 등받이에는 군산시 제작 1987년이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아내와 처음 이곳에 왔던 때가 바로 그 해였어요. 신혼 때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바퀴 소리가 들려왔어요.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수레하나.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여성 하나가 작은 수레를 끌고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목소리를 건넸어요. 어르신, 따뜻한 유자차 한 잔 어떠세요? 1,000원이에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차를 파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성은 고운 회색 스웨터에 책 넓은 하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아, 네. 그럼 한 잔 주세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며 여성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작은 보온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종이컵에 따라 건네며 말했어요. 추운 날씨에 일찍 나오셨네요. 매일 여기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매일 나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해서. 준호는 유자차 한 모금을 마시며 다시 여성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혹시 이름이 김정희 씨 아니신가요? 여성은 놀란 듯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김희자예요. 하지만 준호는 확신이 들었어요. 5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짧게 만났던 첫사랑 김정희. 그 시절 정희의 모습이 지금 이 여성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수줍게 웃을 때의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준호가 다시 말하자 희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희자는 수레를 밀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까지 정희와 닮아 있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살금살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준호는 다시 같은 시간에 호수 벤치를 찾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희자는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작은 수레를 끌고 나타났죠. 오늘은 수레 위에 좀 더 많은 것들이 놓여 있었어요. 작고 예쁜 도자기 찻잔들, 여러 종류의 전통차 봉지들, 그리고 직접 만든 듯한 작은 과자들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유자차 드실래요? 희자는 준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보다 한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여긴 매일 나오시나 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희자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생활비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요. 이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서요. 희자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아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의 쓸쓸함이 느껴졌죠.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서 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 같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희자 씨, 제가 아는 정희 씨랑 정말 닮으셨어요. 그분은 50년 전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희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맙네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에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전주 출신인데. 저도 전주 근처예요. 희자의 대답에 준호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전주 근처라면 충분히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을 테니까요. 혹시 전주 제1고등학교 아세요? 제가 거기 다녔거든요. 1968년 졸업이에요. 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학교 나왔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희자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시절에 김정희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정말 예쁘고 공부도 잘했죠. 저하고 잠깐 만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학을 가버렸어요. 희자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희자의 눈빛에서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가 정말 순수했죠. 편지 주고받고 같이 도서관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정희가 사라져버렸어요. 편지 한 통 없이요. 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맞아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하고요. 희자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네, 아마도요. 희자는 그렇게 말하며 수레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빈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 친구 송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동년배 소식통 역할을 하는 친구였어요. 혹시 호수 근처에서 차 파는 여성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까 싶어서였죠. 만수야, 혹시 음파호수 근처에서 유자차 파는 여자 알아? 전화기 너머로 만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여자 말이야? 김이 잘하던데. 왜, 너도 그 여자한테 빠졌냐?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야, 그 유자차 파는 여자 말이야.
다들 아는 얘기가 있어. 호수 옆에서 차만 파는 게 아니라더라.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 뭐, 서비스도 있다더만. 만수는 낄낄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동네 박 씨도 그 여자 단골이래. 차 한 잔에 1,000원인데 따로 돈 더 주면 집까지 따라와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준호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만수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순수해 보이던 희자가 정말 그런 일을 할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다더라. 뭐,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자의 순수한 미소와 만수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호수로 나갔어요. 희자는 역시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조금 늦으시네요. 희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준호는 유자차를 마시며 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만수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그때 준호는 충동적으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둔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희자 씨, 이거 그냥 받으세요. 고마운 마음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희자에게 건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만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희자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희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세요? 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상처가 섞인 목소리였죠. 아,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희자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희자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준호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군요. 희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희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수레를 정리하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돈 주고 뭐 하려 했나 봐. 요즘 노인네들도 참.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첫사랑일지도 모를 희자에게 고작 소문 하나에 휘둘려 그런 모욕을 준 것이었죠.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자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준호는 매일 호수를 찾았지만 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희자가 서 있던 자리에는 다른 상인들만 오갔을 뿐이었어요.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희자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혹시 유자차 파시던 김희자 씨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준호는 호수 근처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자체를 모른다고 하기도 했어요.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동네 슈퍼 앞에서 만수를 만났습니다. 야, 너 그 유자차 파는 여자 찾고 다닌다며?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 뭘?
준호는 그날의 일을 만수에게 털어놓았어요. 만수는 처음엔 웃었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야, 그럼 내가 한 말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 미안하다, 친구야.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희자 씨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지. 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누가 그러던데. 그분이 복지관에서 청소 일하신다던데. 복지관? 응, 시청 옆에 있는 노인복지관 말이야. 거기서 시간제로 청소일 하신다고 들었어. 준호는 즉시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복지관은 시청 건물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 안내데스크에서 물어보니 김희자라는 분이 정말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2층 화장실 청소하고 계실 거예요. 준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앞에서 희자를 발견했어요. 희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희자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희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리하고 갈게요. 희자는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작업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함께 복지관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준호가 먼저 사과했어요. 오해였습니다. 친구가 이상한 소문을 들려줘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희자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다는 게 많이 상처받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어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왜? 혹시, 정말 혹시 말인데, 김정혜 씨 아니세요? 희자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전주 제1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정희 말이에요. 희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랜만에 듣네요. 역시 정희 씨가 맞군요. 준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였어요.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이었거든요. 이름을 언제 바뀌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개명을 했어요. 왜 갑자기 전학을 갔었나요? 편지 한 통 없이. 희자는, 아니,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야반도주를 해야 했거든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준호 씨.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두 사람은 그렇게 50년 전의 기억을 하나둘 꺼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에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와 정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호수에서 차를 팔기 시작했고 준호는 매일 아침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관계가 아니었죠.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정희 씨는 지금 어디 사세요?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시내 고시원이요. 방 하나에 화장실 공용으로. 그래도 혼자 살기엔 괜찮아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고시원이라니 60이 넘은 나이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죠. 복지관 일만으로는 생활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도 팔고 가끔 집 청소 일도 해요. 그럭저럭 살만해요.
준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밝고 예뻤던 정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니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준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희 씨, 혼자 살기 힘드시죠? 저희 집 방 하나 비어 있는데 함께 사시지 않겠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그냥 서로 의지하며 말동무라도 되면 좋겠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요. 준호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물론 각자 방 따로 쓰시고 그냥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남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정말 말동무로만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저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희도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 잠깐만 그렇게 해볼까요? 정말요? 네. 하지만 불편하면 언제든 나가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조용한 동거였습니다. 준호의 집은 아내와 함께 살던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준호는 안방을 쓰고 정희는 건너편 작은 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정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하고 깨끗한 방에서 자는 것이었거든요. 거실 너머로는 준호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준호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는 것이었죠. 일찍 일어나셨네요. 준호가 부엌으로 나오며 말했어요. 습관이에요. 아침은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집에서 짓는 밥 냄새를 맡네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각자 혼자 먹던 식사보다 훨씬 따뜻했죠. 저는 복지관에 가야 해서 먼저 나갈게요.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하고 각자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는 다시 만나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희는 호수에서 차 파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왜요? 수입이 줄어들 텐데. 이제 생활비 부담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생긴 소문들 때문이겠죠.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석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아침에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좋네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하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집 같은 느낌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TV를 보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는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저기 백암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날씨도 좋고. 백암산은 군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었어요. 정희가 처음 유자차를 팔던 곳이기도 했고요. 산이요? 저는 등산 같은 거 별로. 어려운 산이 아니에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당신이 처음 유자차를 팔던 곳이었잖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준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산바람이라도 쐬어볼까요? 그럼 도시락도 싸가고 하루 나들이로 가요. 두 사람은 김밥과 과일을 준비해서 백암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어디 나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아내 죽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백암산 입구에 도착하자 등산로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정상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죠. 천천히 올라가요. 급할 것 없어요. 준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산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도서관이었죠? 맞아요. 준호 씨가 책 떨어뜨린 걸 제가 주워줬잖아요. 그때 정희 씨가 너무 예뻐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때도 말 잘했으면서요. 두 사람은 웃으며 계속 올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물도 마시고 가져온 과일도 나눠 먹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런 운동도 필요하죠.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니 정상이 보였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와, 경치 좋네요. 정상에서 내려다본 군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바다도 보이고 음파호수도 작게 보였어요. 저기가 우리 집 있는 동네네요. 준호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정상에서 가져온 김밥으로 점심을 먹었어요. 산에서 먹는 김밥은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비해온 차를 마시면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것이 아닌 새로 산 것이었어요. 법적인 건 몰라도 제 마음으로 아내가 되어 주실래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프러포즈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저는 정희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앞으로 몇 년 남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준호 씨 아내가 되어도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첫사랑이고 지금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고마워요, 정희 씨. 저야말로 이런 늙은 나이에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백암산 정상에서 약혼했습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마음으로 먼저 부부가 된 것이었죠. 산에서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백암산에서의 약혼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각자의 방을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 정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씨,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군산에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요. 정말요? 한 번도? 네. 어릴 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서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바다를 싫어해서 그냥 TV에서만 봤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랜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럼 우리 바다 보러 가요. 동해안으로 여행 떠나요. 여행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퇴직금 조금 남겨둔 게 있어요.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준호는 다음 날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중에서도 경치가 아름답다는 강릉으로 정했어요. 2박 3일 일정으로요. 정말 가도 돼요? 돈 많이 들 텐데. 됩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출발 전날 밤 정희는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라니 어떨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내일 날씨 좋다던데요. 네, 일기예보 확인했어요. 맞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큰 가방을 들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강릉까지는 고속버스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멀리 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버스 안에서 정희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가는 풍경이 신기했어요. 강릉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펜션에 짐을 풀고 바로 경포대 해변으로 향했어요. 저게 바다인가요? 펜션에서 해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멀리서부터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네, 바다예요. 해변에 도착하자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못했습니다. TV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웅장함이었거든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 와, 정말 크네요. 정희는 천천히 모래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와 신발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차가워요. 짠맛도 나고. 정희는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신기해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쁘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게 바다구나.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준호 씨, 고마워요. 이런 선물을 주셔서.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정희 씨 덕분에 오랜만에 여행 왔는걸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바다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며 장관을 연출했어요. 우와, 저런 색깔이 진짜 있는 거예요? 노을이에요. 바다에서 보는 노을은 특히 아름다워요. 그날 밤 펜션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저도요. 정희 씨와 함께라서 더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준호 씨. 정희가 준호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두 사람의 약속은 파도 소리와 함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강릉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진짜 부부가 된 것이었죠. 늦었지만 진정한 새 출발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혼인신고서를 들고 나오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68과 66, 늦은 나이의 신혼부부였죠. 이제 정말 부부네요. 정희가 혼인신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제 아내예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축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산 작은 케이크와 와인 한 병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건배해요, 정희 씨. 네, 건배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그 후로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정희는 복지관 일을 계속했고 준호는 집안일을 도우며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갔어요. 어느 가을날 준호는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다시 음파호수로 산책 가볼까요? 오랜만에. 좋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음파호수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호수 주변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희 씨가 유자차를 팔던 자리네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있었기에 다시 만날 수 있었네요. 두 사람은 예전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앉아있던 자리, 정희가 처음 차를 팔러 왔던 그 자리였어요. 바람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 바람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준호는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저도요. 남편 죽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정희 씨와 함께할 내일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호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정한 노부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어느 봄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집 앞 화단에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거든요. 사진요? 저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아니에요. 우리 추억으로 남겨둬요. 준호는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단을 배경으로 한 다정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사랑스러웠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나 이제 정말 행복해 합니다. 저도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지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참 좋네요. 이 바람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고 지금도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바람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있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사랑, 그 사랑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의 일, 오늘의 일, 내일의 계획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이었죠.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준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바람이 불어오는 한 우리의 사랑도 계속될 거예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두 사람의 지난 이야기와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머무는 자리,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봄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요. 두 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